제가 최근에 5년 이내 은퇴를 앞두신 부모님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은퇴 자금을 보통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정도를 ETF로 운용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고객분들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분들이 평생 모은 그 돈들 중에서 일부를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은퇴에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얼마를 줘야 세금을 최대한 덜 낼 수 있을지를 제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고요. 카더라식의 위험한 소문에 휘둘릴 필요도 없이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민거리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특히 나중에 목돈으로 한 번에 줘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평생 모은 돈의 30% 가까이가 그냥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30%를 그대로 지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4번에 걸쳐서 증여하고 그 증여한 돈을 ETF에 굴려서 굴리는 방법, 이게 왜 부모님이 직접 굴리다가 나중에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지 실제 계산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자산 계획을 세우실 때 크게 2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증여는 하는데 거기서 끝내는 경우, 자녀 통장에 2천만 원 딱 넣어드리고 그대로 예금에 방치하는 겁니다. 돈은 준 건 맞는데 그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증여해서 끝나버리면 그 돈은 휘발유처럼 서서히 증발해버리거나 의미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2번째, 증여를 아예 미루는 경우요. 어차피 줄 거 내가 갖고 있으면서 불려서 나중에 크게 한 번에 줘야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통제도 되고 목돈으로 딱 만들어서 주면 뿌듯하기도 하고 이 부모로서 생색과 권력을 다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2번째 방법이 세금 관점에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0세에 2천만원, 출생하자마자 2천만원 증여하고요. 11살이죠. 11살에 2천만원 또 증여하고요. 21살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5천만원 증여하고요. 이제 직장에 들어간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된 31살에 또 5천만원을 증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 1억 4천만원을 증여를 하는 거죠. 왜 하필 이 나이 이 금액이냐? 자녀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또 성년이 되면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주기에 딱딱 맞춰서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하면 4번 모두 증여해도 증여세는 0원입니다. 총 1억 4천만원 세금을 세금 한 푼도 없이 물려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10년마다 공제 한도만큼 꽉꽉 채워서 나눠서 증여해라. 이 절세 강의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증여한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않고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에 자녀 명의 계좌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증여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자녀의 자산이고요. 그 자산이 ETF 안에서 불어나는 것도 전부 자녀 소유입니다. 부모가 나중에 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 돈이 스스로 불어난 것 뿐이니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제 고객분들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안 하시나요? 그 돈을 과연 자녀가 잘 운용할까? 아니면 뭐 써버리면 어쩌나? 그 돈으로 잘못된 데 투자하거나 사기당해서 돈 날리면 어쩌나 하는 등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가 안내해드렸어요. 바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시고요. 공인인증서를 만들잖아요. 제 고객분들은 그 공인인증서를 전부 부모님께서 넘겨받아서 대신 운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꼭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너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건 엄마가 관리할 거야. 그러니 너는 절대 손대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잊어버려 라고요. 저한테 본인 부부의 은퇴자산 관리를 맡기는 분들이 이 상담 이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들의 계좌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맡기는 이유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 계좌를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그 증여한 돈이 잘못될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ETF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과거 장기 평균을 참고한 가정치이니까요.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시나리오 A, B를 비교를 할게요. 시나리오 A, 사전 증여를 딱딱 맞춰서 잘하고 자녀 명의로 ETF를 운용한 경우입니다.
0세부터 각 증여 시점부터 자녀가 31살이 될 때까지 굴린다고 가정하면요. 자, 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한 거는 31년간 운영이 되죠. 31년이 운영이 돼서 약 2억 1,735만 원이 되고요. 정말 많이 불어났죠. 11살에 증여한 2천만 원은요. 20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79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1살에 5천만 원을 또 증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은 운용을 별로 못했죠. 마지막에 증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입니다. 이 돈들을 전부 합하면 원금은 1억 4천만 원이지만 수익금까지 합하면 총 4억 6,850만 원이 됩니다. 이 시점까지 낸 증여세는 0원이죠. 왜냐하면 증여할 때마다 그 시점에 원금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만 신고하면 되고 그 이후에 불어난 수익은 이미 자녀 소유의 자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이기 때문에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시나리오 B. 부모가 직접 운용을 하고요. 31살에 한 번에 주는 겁니다. 대신에 증여할 때는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한 번 내고요.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2번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금액을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부모님이 직접 같은 ETF로 굴리고 31살이 됐을 때 이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려면 부모님이 갖고 있던 ETF를 먼저 팔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매도 차익에 대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는 거죠. 즉 세금이 2번 붙는 겁니다. 사실 엄청나죠? 세금을 2번 낸다는 게요. 한 번도 내기 싫은데요. 그래서 31살 시점의 평가 금액이 약 4억 6,852만 원인데 여기서 매매 차익은 3억 2,852만 원입니다. 매매 차익에서 저 기본 공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 공제 빼고 과세 대상의 차익인 3억 2,602만 원에 대해서 일단 양도소득세 22% 내고요. 그러면 7,172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고요. 매도 후에 부모님 수중의 현금이 4억 6,852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 7,172만 원을 빼면 약 3억 9,679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을 증여를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성령 공제를 또 빼야겠죠. 마지막에 5천만 원을 줬으니까요. 성령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은 3억 4,679만 원입니다. 1억에서 5억까지 구간은 세율이 20%고 누진 공제가 1,000만 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출세액 3억 4,679만 원 곱하기 20%에서 누진 공제 세율 1,000만 원을 빼주면 약 5,936만 원이 증여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3%가 적용이 돼서 최종 증여세는 약 5,758만 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자녀가 받는 돈은요. 3억 9,679만 원에서 이 증여세 5,758만 원을 빼고 나면 3억 3,92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똑같은 돈, 똑같은 ETF, 똑같은 수익률로 굴렸는데 순수 하나 바꿨을 뿐인데 1억 2,930만 원, 전체 자산의 약 27.6%가 세금으로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가 갈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순차로 겹치면서 격차가 거의 2배로 벌어지는 겁니다. 혹여나 부모님 명의로 운영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총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매도할 때마다 세금 내면서 운용자산이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금액에 대해 매겨집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오래 갖고 계시다가 크게 불려서 한 번에 주시면 부모님의 마음은 뿌듯하고 내가 이만큼 줬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만큼 커진 덩어리 전체가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율 구간도 높은 쪽으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리 작게 나눠서 그것도 자녀 명의로 넘겨드리면 그 다음에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부모님 재산이 아니라 자녀 재산이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부모님이 굴리던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주려면 반드시 매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순간에 양도소득세가 먼저 붙고 이 남은 돈에 증여세가 또 붙기 때문에 세금이 2번 겹치는 구조이죠. 이게 시나리오 A와 B의 격차가 15%가 아니라 27%까지 벌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언제 주느냐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불리느냐가 이게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이 돈에 자녀가 손을 대서 문제가 생길까봐라는 그런 걱정은 아주 간단히 계좌 통제라는 행동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바로
공인인증서로 해결을 하면 되죠. 실제로 이 전략을 실행하실 때는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제한도 아니라서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두셔야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ETF 상품 선택에 따라서 세금 구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를 자녀 명의로 사는 경우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를 사는 경우는 이 매도시 세금 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계좌 개설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고요.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는 부모가 관리하되 실질적으로 자녀 소유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좌 명의만 자녀로 해두고 부모가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인출해버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인정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10년 주기 관리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0세, 11세, 21세, 31세 이 타이밍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못 받거나 누진세율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금저축, IRP, 일반 투자 계좌의 3계좌 삼각형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부모님 본인의 은퇴 계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여유자금의 타이밍과 규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0세부터라는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녀의 나이가 몇 세이던 간에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부모님의 생전에 계속 나누어 증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전 증여한 돈을 실제로 어떤 ETF에 어떤 비중으로 담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 계좌를 어떻게 넘겨받아서 스스로 운영하게 해야 되는지 그 실행편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 자산 설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증여한 뒤에 이 자산 운용에 대해서 혼자 좀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1:1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로 은퇴하세요. 저는 머니클라우드의 허태호였습니다.